예,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추우셨죠? 근데 내일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뜨거웠던 이슈를 정리해보는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현주 교수,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저희 YTN에 이제 속보로 아침 7시부터 나온 얘기인데 3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에서 흉기 들고 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오늘 새벽은 아니고 자, 영상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상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예. 5시 50분입니다. 인천공항이죠. 저희 예. 이제 그 수화물을 아. 이동하면서 이제 나르는 그 벨트 예. 위에서 중국인 37세 남성인데 중국 심양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 등산용 칼을 꺼내 들고 굉장히 고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예. 결국 인근에 있는 그 승객 그 시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인천공항경찰대에서 출동을 해서 10분 만에 제압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YTN에서 뭐 단독으로 냈는데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사실 원래 알고 보니까 애시당초 예약이 안 돼 있는데 예. 내가 예약을 했는데 왜 발권 티켓팅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면서 아주 굉장한 난동을 부린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팀장님, 지금 이 사람이 난동 부리는 데가 저기 아니에요? 가방 찾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네. 뭐 거꾸로 들어갔나? 저 상황은 아마 본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건 저도 뭐 파악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며요. 네. 어디가 아파요? 뭐 전혀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 쓰러지면서 고통을 호소를 했는데 경찰이 결국 의사에게 확인을 해본 바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뭐 외부의 상처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걸로 드러나서 뭐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이게 사실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성당에서 기도하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또 이렇고 여기다가 중국 어선까지 우리나라 고속 단정을 침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중국 반중 감정이라든지 뭐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나 편견 이런 걸 일으킬까봐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말씀하신 그 혐오스러운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고 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는 좀 필요해 보이는 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무비자 제도 자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중국의 형법은 폭력에 대해서 사람이 크게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는 한 우리로 치면 경범죄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력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한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보다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폭력 범죄를 이제 법률적으로도 후진국형 범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왜 7, 80년대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특이하게 보는 게 제주도에서 사람 살해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뭐 맨 처음에 머리에 뭐 칩이 들어가 있다는 둥, 뭐 소리가 들린다는 둥 그랬더니 진짜 범행 동기 따로 있다며요? 네, 검찰에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예. 내용이 처음에 머리에 칩이 들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황당한 그런 이유를 댔었는데 예. 결국 검찰의 수사의 결과 두 번의 결혼 생활의 파탄,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목적으로 외초에 성당의 여성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중상만 입힐 생각이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늘어놓는데 결국은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중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실토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또 한국인을 상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살해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또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게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있든지 근데 왜 자기가 중국 돌아가기 싫다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합니까? 근데 그 부분은요 조금 수사를 진지하게 좀 저는 해봐야 될 필요가 이게 사실 있다고 말이 안될것 생각하는 게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 뭐 교도소 가고 싶어서 범죄 저지른다 예. 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난동 부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타국인 한국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중국에 돌아가기 싫은데 하필이면 한국을 골라서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렀을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수요 수감자가 한 2,000명이 넘고요. 그게 5년 전과 비교해서만 뭐 17%가 늘어난 그런 숫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인이 한 70%가 되고, 혹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 호텔급이라고 부르는 외국인 교도소도 있는 나라인데, 이게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도 있고, 아이고 한국이 경제력도 좀 있고 잘 대해주고 하니까 중국보다는 한국 교도소에 있는 게 나은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만한 어떤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건 혹시 아닌지,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예. 네, 우리나라 외국인 교도소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2급 정도 호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잡지, 그다음에 TV 전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숙소 자체가 2급에서 3급 호텔 수준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편하게 먹고 자고 또 안에서 얼마든지 운동도 하고 정말 그 내에서 밖으로 나오지만 않지 굉장히 프리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알려지면서 상당수 한국 교도소는 호텔이야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음식도 나라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입맛에 맞는 음식을 네.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음식이 그 나라 음식이죠. 그러니까 회교 같은 이슬람 예. 국가 같은 경우 이제 할랄 푸드 아니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정말 먹어야 되니까 그걸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 중국, 일본, 뭐 이슬람도 그렇고 TV 같은 경우도 5개국어로 방송을 다 해주거든요. 과연 이런 시설이 정말로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그걸 알아서 나 중국에 있느니 차라리 거기 들어가겠다, 거기 수감되는 건 아닌지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인권국가라고 그래서 세계 유례가 없는 교도소 환경이 바로 한국의 외국인 수용소입니다. 이게 참 근데 중국인 범죄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 무슨 대책이 없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해서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감옥의 어떤 시설 자체가 너무 차별화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단순히 범죄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지만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들어와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킨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총체적으로 물론 관광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비자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인들이나 이런 분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다양한 형태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양재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법 체계가 조금 우리보다 약간 느슨한 구석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좀 주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도 그런 부분을 외교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법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폭력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중국 자국 내에서도 기록이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온지 알 수가 없고, 또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막 2박 3일 정도 한국에 들어올 때 비용이 숙박 비용 그 비행기 다 이용해서 한 30만 원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걸음 장치가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중국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 어떤 증오라든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제가 중국 정부가 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자국민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